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대부입니다. 커팅기에서 가장 유용하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돈보 커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부터 해보죠. 지금 보시는 도면은 제가 자작한 스즈메 문단 속에 나오는 소타 의자 버전입니다. 완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돈보 커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조건은 바로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색이 들어가는 도면을 준비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말고 선을 따로 출력하고 데카를 따로 뽑는 건담보다는 아무래도 정확성을 높이고 또 확인하기 편한 컬러가 있는 도면, 캐릭터 도면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이 도면은 이미 커팅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는 선, 그리고 매핑들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매핑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와 커팅화가 되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오늘은 돈보를 제작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보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커팅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하거나 꺼두는 게 좋습니다. 커팅에 필요한 거는 이 안에 커팅선과 부품들이지, 예를 들면 이런 글귀, 완성사진, 도면 이름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이어별로 되어 있다면 꺼두시는 게 좋은데 끄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 버튼으로 지워버리는 게 좋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기까지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필요 없는 거를 잉크를 써가면서 출력할 이유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할 수 있는 부분만 남겨두는 게 제일 편하죠. 자, 이 상태로 먼저 만들고 돈보 마크를 집어넣습니다. 마크를 집어넣는 방법은 여러분들 오늘은 커넥트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파일을 누르고요. 실루엣 커넥트라고 있는 란을 보면 우리가 항상 커팅을 할 때는 위에 실루엣 커넥트로 전송합니다. 이걸 눌렀는데 오늘은 돈보기 때문에 등록 마크 이걸 한번 눌러봅니다. 그렇게 되면 돈보 마크라고 되어 있는 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공식처럼 외우셔도 좋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죠. 위에 유형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형 1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키기만 하면 바로 유형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유형은 글쎄요 별로 유용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형 1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로 하는 게 우리가 확인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은 첫 번째 길이가 있는데요, 마크는 선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제일 상단은 네모난 점 하나고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에는 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의 길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를 큰 의미를 보기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치를 맞추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작게 하려면 5mm짜리로도 짧은 그런 마크로도 가능은 한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확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20mm로 되어 있는 이 단계는 너무 길어서 좀 불필요한 느낌도 약간 듭니다. 그리고 돈보 마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라야 될 부품이 중첩되어 있거나 걸리기가 쉽겠죠. 그러면은 또 돈보를 제대로 못 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10mm가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0.5mm 정도로 잡으면 좋은데 기본값이 0.51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둬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만져줘서 0.5로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해야 되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0.5 정도로 잡으면 그래도 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백이 있습니다. 이 여백은 돈보 마크가 이렇게 설정이 되면 그 바깥쪽 라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의자 도면은 공간이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을 타이트하게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보통은 10mm 정도에서 그 안쪽에 부품을 몰아넣어서 제작되기 때문에 저는 10mm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10mm, 0.5, 그 다음에 10mm 보통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잘린 작업 관련으로 되게 되면은 돈보 위치가 약간 틀어집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디어 관련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이 있는데요. 옵션은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커팅 매트 활성화죠. 우리가 커팅 매트를 쓰면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게 종이 모형에서는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창이 닫아지고요. 보시면 우리가 앞섰던 세 가지 레이어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만 하면 되는데, 출력을 할 때는 이미지가 보이는 상태, 그런데 선은 출력 안 하는 상태, 이게 제일 깔끔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레이어를 꺼두고 이미지만 있는 상태에서 바로 출력을 하시면 커팅기로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간단하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력을 한 상태에서 내가 돈보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 드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위에 자물쇠를 풀어서 돈보 위치를 선택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보 위치를 바꾸는 그런 상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화이트 프린터를 쓰기 위해서는 돈보의 컬러를 검정색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색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황에서 면 채우기 색깔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보 위치가 고정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팅기가 이제 잘 읽기 좋게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보통 이런 종이가 아니라 색지로 커팅을 할 때는 돈보 위치에 라벨지를 붙여서 그렇게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보통 건담 만들 때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돈보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좋겠죠. 돈보 위치가 막 움직여 있으면 라벨지를 따로 붙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라벨지를 왜 붙이냐면, 저 마크를 기계가 좀 더 정확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마크 자체의 색을 정확하게 보이도록 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크가 출력되는 곳에 라벨지를 붙여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다고 합시다. 커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그대로 살려는 게 아니죠. 이번에는 반대로 선을 살려두고 면을 죽여야 되겠죠. 선만 이렇게 살려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일단 레이어를 켜고 말씀을 드릴게요. 돈보가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프린터와 모든 실루엣 기계가 완벽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출력을 하고 커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프린터 회사 별로 전부 다 위치가 다르게 커팅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개 회사의 프린터를 쓰고 있는데요. 앱손, 캐논, 오키 프린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 대를 제가 돈보 커팅을 해본 결과, 순서대로는 앱손, 오키, 캐논 순서로 출력되었을 때 돈보 위치와 커팅 위치가 맞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 대를 다 돌리기 때문에 돈보의 위치가 정확하게 한 기계에만 설정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릭터 모형을 만들 때는 앱손이 제일 정확도가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그나마 정확도를 조금 올리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돈보의 위치를 A4G 중심으로 했을 때 한 가운데 제작이 되는데, 커팅을 할 때는 최대한 오른쪽 상단으로 올려두면 그나마 커팅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대의 프린터를 제가 쓴다고 했죠? 세대의 프린터의 공통점이 뭐냐면,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차가 더 심하게,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최대한 부품을 위치하지 말고 왼쪽 상단 으로 최대한 부품을 몰아주는 게 어느 정도 오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 하단에는 요령이 있는데, 건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데칼이 있는 부품과 없는 부품으로 페이지 안에 나눠지기 때문에, 데칼이 있는 부품을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오른쪽 하단에는 데칼이 없는 것을 몰아서 그렇게 부품을 배치해서 커팅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죠. 이거는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부품을 이렇게 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어는 다 켜야 되고 같이 움직여 줘야 되겠죠. 이걸 하나는 끄고 움직여 버리면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실수를 제법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레이어 킨 다음에 옮겨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출력을 이렇게 자르는 선을 풀고 출력을 했다 하면, 접는 선과 자르는 선만 살려두고 그래픽은 다 꺼두고, 이 상태에서 파일 커넥트, 이번에는 돈보가 켜진 상태에서 바로 실루엣 커넥트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돈보 없이 커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커넥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세팅 값을 넣고 캐리지를 바꾸고 그리고 보내기 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돈보 설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퍼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